그렇게 궁예는 오랜 시간 품어왔던 건국의 꿈을 실현시키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당시 궁예는 근거지를 송악으로 옮긴 상황이었습니다. 송악은 나날이 번성했고 궁예는 패소호족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었죠. 여러분이 궁예라면 어디를 도읍으로 나라를 건국하겠습니까? 송악. 그래서 궁예는 송악을 도읍으로 나라를 건국한 것입니다. 게다가 패서 지역의 호족들은 반신라를 외치며 고구려 계승의식을 강하게 내세우곤 했었죠. 궁예는 이 점을 노리고 나라 이름이 바로 고려였습니다. 고려. 고구려 계승에서? 맞습니다. 여러분이 패서 지역민이라면 이런 궁예를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너무 좋죠. 우리의 바람을 이뤄주는 왕. 믿고 따를 수 있는 왕. 결국 궁예는 왜 송악에서 나라를 세웠나? 그 해답은 철저히 계산된 행동이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처음 혈혈단신 절을 떠날 때만 해도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승려였던 궁예. 그가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되는 데까지 걸린 시간 약 10년. 와. 자, 그리고요, 이 후 고구려를 세운 궁예의 다음 목표 분명합니다. 뭐겠습니까? 후삼국 통일. 예. 맞습니다. 바로 후삼국을 통일하고 한반도의 주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왕건을 비롯한 이 패서의 호족들은요, 온 힘을 다해서 이 궁예의 정복 전쟁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904년에는요, 궁예가 큰 결심을 하고요, 나라 이름을 바꿉니다. 나라 이름을? 새로운 나라 이름은 마진. 마진은 동쪽의 큰 나라, 대동방국이라는 뜻입니다. 궁예의 포부를 드러낸 이름이죠. 영토가 점점 확대되면서 신라 백제계 지역의 편입도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고려, 즉 후고구려라는 국호는 신라나 백제계 지역의 호족이나 지역민들에게는 궁예를 따를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이 되어주지 못했던 것이죠. 결국 궁예는 모든 세력을 아우르기 위해서 국호를 더 큰 의미를 갖는 마진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궁예가 굉장히 전략가예요. 그리고 백성들의 뜻을 계속 파악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한 번 궁예의 나라가 들썩들썩한 일이 벌어집니다. 904년 7월 궁예가 중대 발표를 했기 때문입니다. 청주 인호 천을 옮겨 철원성에 들이고 철원성을 서울로 삼았다. 그러니까 궁예가 청주에 터를 잡고 사는 처녀 가구를 강원도 철원으로 이주하도록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철원을 서울, 즉 새로운 수도로 삼겠다고 공표를 한 겁니다. 자, 여기서 궁예에 관련된 세 번째 미스터리 생깁니다. 미스터리 세 번째, 궁예는 왜 철원을 도읍으로 정했나? 궁예는 그 패서 호족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어가지고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됐지 않습니까? 이 호족들의 힘들도 같이 커졌겠죠. 점점 커지는 패서 호족 세력들은 이 왕이 된 궁예에게는 뭔가 이 걸림돌 같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 송악의 왕건 부자를 비롯하여 이런 고구려계 패서 호족들을 견제할 필요성이 이제 새로 생겼던 것이죠. 그리고 이 궁예가 과거 명주 지역에서 서쪽으로 진출해 가는 과정에서 철원을
근거지로 삼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원 지역은 이미 자신이 잘 알고 있었던 지역이었고 또 철원이 갖고 있는 그 지리적, 전략적 또 장점도 있어요. 철원에서 시작해서 춘천, 홍천, 원주, 충주, 청주 이렇게 쭉 이어가는 아주 중요한 내륙을 관통하는 교통로가 되거든요. 거기서 이제 신라하고 후백제 지역을 견제하기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그래서 어떤 전략적인 필요성이 생겼을 때 내륙을 통해서 출정하기 쉽게 철원이라는 그 도읍의 위치를 고려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궁예는 도성을 완공한 후인 905년에 자기 근거지를 완전히 철원으로 옮깁니다. 자, 그렇다면 궁예의 철원 도성은 실제 어떤 형태로 만들어졌을까? 근데 이번에 특별히 우리 동현 씨가 이 궁예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 다녀오셨다면서요? 정말요? 아, 제가 그 사실 체험 역사 현장. 그러니까요. 네, 제가 만든 코너인데 너무 주변에 좋았어요. 반응이 너무 뜨겁던데요. 김동현의 체험 역사 현장. 안동 MC? 네, 그래서 이번엔 이름을 살짝 바꿔가지고 제가 뭐 직접 갔다 왔기 때문에 네. 태봉 테마파크 네, 저희랑 한번 직접 떠나보시죠. 발로 뛰는 거니까. 누구인가? 지금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 없어질 줄 알았죠? 돌아왔습니다. 간다, 퐁 간다, 퐁 간다, 퐁 간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없어질 줄 알았던 코너가 다시 생겼습니다. 나단 씨, 예원 씨, 최천 선생님. 없어질 줄 알았죠? 폐지 되겠네요.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폐지 각입니다. 철의 삼각지. 10월 15일 844분. 맞췄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맞췄지? 김동현의 단독 코너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않습니다, 여러분. 아니 누구한테 자꾸 이거 어디예요? 누구인가? 궁예. 지금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궁예가 나라를 세웠던 태봉. 이 현장에 제가 직접 와 있거든요. 저도 김봉인데 이곳도 지금은 철원인데 예전은 태봉이라는 수도였습니다. 야 김봉 이게 태봉. 운명이다, 운명. 교수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머리까지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임기한 교수님입니다. 예, 여기 이 장소에 대해서 이 뒤에 있는 저도 사실 처음 와봐가지고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는 그 철원군에 있는 태봉국 테마파크입니다. 좀 전시실하고 와, 저런 데가 있어요? 저기가 민통선 안에 있어요. 그다음에 이 태봉국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궁예의 사당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최초로 우리 한국사에서 이곳을 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직 방송에서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는 최초 공개입니다. 오픈 전이에요. 아, 그래요? 네. 자, 우리 그 나단 시간은 무슨 노트인지 까먹었어요. 조별노트? 그 조별노트 기억하세요, 선생님? 기억 안 나시죠? 네, 잘 모르겠는데요. 역시 감사합니다. 그건 복습인데 저 김동현이 단독 공개되는 그 단독 코너는 항상 최초 공개. 그리고 현장에 누구보다 먼저 나오는. 근데 이 뭐 단독 코너를 계속 유지하려면 예. 현장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죠. 제가 끝나고 나서 퀴즈를 3개를 낼 겁니다. 아, 또 퀴즈가 다 있어요? 맞히셔야 퀴즈 돼요. 있어야 하나라도 돼요. 못 맞추면 예. 이 코너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코너요? 긴장하셔야 됩니다. 아, 그래요? 네. 맞춰야죠. 예. 네, 못 맞추면 가면 안 되죠. 그렇죠. 예.
오늘 우리가 탐방하는 주된 이제 목표 중에 네. 하나가 태봉국의 도성이죠. 네. 왕이 거처하는 궁성, 그 다음에 이제 내성. 아마 내성 안에는 이제 관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라고 추정되고, 그 다음에 바깥에 이제 도성의 주민들이 거주하는 외성. 그리고 궁의 철원 도성은 한반도 최초의 방형 도성입니다. 고려의 수도인 개성, 조선의 한양 도성의 모습들을 보면 지형의 산세를 따라서 이렇게 구불구불 이렇게 성곽을 축조했는데, 철원 도성은 넓은 평야에 있었기 때문에 사각형 형태로 만드는 것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야. 근데 저렇게 남아 있는 것도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이 철원 도성은 지금 비무장지대 안에 이 아니, 근데 보듯이 어떻게 저렇게 안에 있습니다. DMZ 안에 그러니까. 딱 정 가운데 어떻게 여기 딱 맞게끔 여기 안에 들어와 있어서 이게 참 여기는 뭐 어떻게 조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태봉국 궁성에 있었던 이 풍천왕 석등이 그 대표적인 천안 유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앞에 풍천원은 뭐예요? 풍천원은 이 지역의 지명입니다. 그 사진으로 볼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왜요? 한국 전쟁 때 네. 여기가 아주 그 전투 격전지였기 때문에 그런지 해관 그 무렵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는데요. 사라졌구나. 전쟁 때문에. 여기 이제 모형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 사람 키 생각해 보면 사람 키로 봤을 때 이 정도 한 크기라는 거죠? 3.5m 정도의 높이를 자랑하고 있고요. 진짜 크다. 와, 근데 길다 또. 그래서 일제강점기 시대에도 문화재로 지정되었던 멋있어요. 되게 화려하고, 화려하고 멋있죠. 이게 돌을 이렇게 깎아가지고 만든 건데. 태봉이라고 하는 그 시절의 문화적인 성숙, 굉장히 화려하고 번성했다라는 기록이 있듯이 그거를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가면은 수 저 가운데 걸어갈 수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여기가 뭐가 있는지 궁금하죠? 네. 한번 예. 봅시다. 네. 지금 궁의 사당이라고 하는 게 아마 처음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사당이니까 당연히 새로 영정을 만들어서 이제 모시게 된 거죠. 궁의 사당. 오. 잘 만들어놨다. 궁예랑 비교되고 있는 왕건이라는 인물들은 아주 유력한 호족의 아들이죠. 요새식으로 따지면 일종의 이제 금수저라고 그럴까요? 그런 경우고, 후백제를 세운 견훤도 상주 지역의 호족이라고 볼 수 있는 기록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 궁예라는 인물은 사실은 정치적인 과정에서 어렸을 때 버려지면서 사실은 혼자서 스스로 자수성가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진짜 맨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올라온 게 어떻게 보면 궁예인 것일 수도 있어요. 철원 지역에 오면 궁예에 대한 그 이미지는 다르게 표현됩니다. 예컨대 그 철원 지역에서 이제 전승되는 경우에 궁예를 뭐라고 부르느냐? 궁예가 좀 외눈이잖아요. 네. 외눈이니까 그걸 한자로 쓰면 일목대왕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대왕으로. 오. 영어를 불렀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실명한 눈이 왼쪽일까요? 오른쪽일까요? 왼쪽. 사진의 왼쪽이잖아요. 기록상으로는 궁예가 어느 쪽 눈을 실명했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몰라요. 근데 통상적으로 보통 왼쪽으로 많이 그리는 것 같아요. 드라마에서도 그렇게 나왔었고. 자, 그러면 아까 세 문제 내기로 했죠? 예. 우리 준현 씨가 얼마나 잘 들었는지 테스트하는 시간입니다. 이 철원 지역에서 궁예가 뭐라고 불렀다고 그랬죠? 그 눈이 하나가 이제 안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한자로 눈이 눈목자를 쓰죠. 네. 그래서 일목
그리고 대왕. 이야. 일목대왕. 잘 맞췄습니다. 잘 맞췄. 정답. 잘 맞췄습니다. 이런 줄. 잘 맞췄다고요? 예. 오. 두 번째 문제. 네. 아까 우리 멋있게 생긴 석등. 네네. 근데 아까 풍천 석등. 풍천원은 요 지역의 지명입니다. 네네네. 풍천원 기억나요? 풍천원 석등이라고 하는 거. 그게 정답인데 왜 말씀하시는 풍천원 석등. 석등이 아니에요. 그게 풍천원 석등에 대해 문제를 낼 텐데 풍천원 석등의 높이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정확하게 교수님이 말씀 안 하시고 대략으로 해서 공교롭게 물어봤어요, 제가. 이게 지금 2m, 6m, 거의 6. 아니요. 3.5m 정도 현재 남아있는 높이가 그래요. 사람이 2m라고 치면 6m, 7m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3.5에서 4m라고 했어요. 3.5에서 4.5? 정답입니다. 근데 어떻게 제 맞춰? 기억력. 와. 마지막 문제. 이거 틀리면은 이제 영화를 네. 못 보는 거잖아요. 아까 우리 여기가 철원이 태봉국에 도성이 있다고 그랬죠? 성이 세 개가 있었죠? 네. 작은 성, 중간 성, 네. 아까 또 큰 성. 네. 세 개를 뭐라고 부르죠? 어떡해요? 너무 쉬워요? 네. 궁성, 어. 내성, 외성. 야, 이거 궁성, 내성, 긴장감을 외성. 조성하는. 잘 맞췄습니다. 세 개 다 통과했기 때문에 네. 김붕이 간다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김봉이 간다가 아니고요. 간다, 봉간다. 간다. 다시. 아니에요. 네. 태봉에 김붕이 간다. 뭐. 네. 네, 제가 진짜 문제를 어쩔 수 없이 제가 또 세 문제를 다 맞춰서 나단 씨의 바람과는 다르게 또 다른 새로운 코너로 제가 돌아올 것 같습니다. 나단 씨 축하해 주시고 제발 좀 활짝 웃어주세요, 제발. 그러면 간다 봉간다에 이어서 새로운 코너로 또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뭐야 간다 봉간다 보셨는데 어땠나요? 어땠어요? 사실 간다간다 본간다를 할 때 왜 자꾸 저의 그 조별 노트를 견제하시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제발 가만히 냅둬주세요. 지금도 간당간당한데 간당간당 본간당만 하시라고요. 간당간당한 저를 건드리지 마시고. 아니 지금 이 눈빛 자체가 지금 나단 씨가 자꾸 가고 싶어 하니까 직접 나가고 싶어 하는데 근데 사실 그냥 정말 느낀 거를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니까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지. 제가 이제 직접 그 테마파크를 다녀와 보니까 이곳에 실제로 1000년 전에 궁예가 살았던 곳이잖아요. 그게 너무 신기해요. 가족분들이나 우리 어린 친구들 역사 공부할 때 정말 꼭 한번 갔으면 하는 장소입니다. 자, 이렇게 궁예가 선택한 땅 철원. 궁예가 심혈을 기울여 세운 이 철원 도성은요, 여의도의 약 5.5배 규모의 크기였다고 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크게 해놨어? 진짜 어마어마한 규모의 도성이죠. 웅장한 철원 도성까지 갖춘 궁예 명성 나날이 드높아집니다. 이제 오랫동안 증오해온 신라를 무너뜨린 일도 머지 않았다고 여긴 궁예. 백성들에게요,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앞으로는 서라보를 멸도라고 부르거라. 멸도라고 멸망할 멸, 도읍 도. 그러니까 궁예가 신라의 수도를 멸망할 도시라 부르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궁예는요, 신라인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취합니다. 저 더러운 것들을 불로 모두 태워버려라! 신라로부터 오는 자는 모두 죽였다. 진짜? 너무 싫어했구나. 허허. 궁예가 신라에서 항복해 오는 사람들을 모두 죽이기 시작하며 이 신라인들에 대한 잔혹한 정책을 펼치기 시작합니다.